자, 미적분 함수의 극한 해봅시다. 자, 극한이라는 거는 리미트라는 기호를 써가지고요 표현을 하는데요. 원래 LIM을 써야 되는데 선생님 좀 겉멋이 좀 들어가지고 이렇게 좀 필기체로, 네. 필기체 알지? 필기체 얘들아. LIM 이렇게 쓰는 거니까 알아서 잘 쓰세요. LIM 이렇게 원래 이렇게 쓰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정자로 잘 이쁘게 쓰세요. 네. 이렇게 나처럼 이렇게 멋들어가지고 날려 쓰지 마시고. 자, fx를 이렇게 기호로 쓰는 건데요. 무슨 얘기냐? 함수 y는 fx가 있을 때 어떤 a라는 포인트가 이렇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a라는 포인트에 x들이 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 거야. 그랬을 때 y 값들도 점점 가까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까이 가는 전체 값이 얼마냐 라고 물어보는 게 이제 함수의 극한이다 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방금도 얘기했지만 가까이 간다는 표현을 했잖아요. 이제 맨 처음부터 강조를 하겠지만 절대 극한은 대입이 아닙니다. 물론 대입에서 풀 수 있어. 푸는 것도 굉장히 많아. 하지만 극한 개념은 대입 개념으로 절대 고정시키면 안 돼. 큰일 나. 그러니까 쉽게 가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내가 이제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어떤 얘기냐. 자, 수직선 상에 A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리미트라는 게. X가 A의 왼쪽으로 가는 좌극한이라는 게 있고요. X가 A의 플러스로 가는 우극한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기호도 벌써 좀 특이하죠? 마이너스 A가 아닙니다. 부호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A의 왼쪽으로 가까이 간다. A의 오른쪽에서 가까이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좌극한은 이쪽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A보다 작은 애들에 대한 얘기예요. 거의 이제 A에 붙어 있는, 가까이 있는, 아주 그 수학적으로 그 뭐라고 그러냐면 적당히 작은, 아니 적당히 작은이라면 좀 그런가? 진짜 적당히 작은, 그 말을 뭔 말인지 알겠어? 적당히 작은 값을 빼. 적당히는 말이 애매하잖아. 근데 수학에서도 그렇게 애매하게 말을 해, 실제로. 하여튼 적당히 작은 값을 생각한 게 좌극한이야. 조금 뺀 거, 그지? 그럼 A가 아닌 거죠. 그지? 좌극한은. 마찬가지로 우극한도 적당히 큰 애를 더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양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얘도 A보다 큰 값을 생각을 하는 거죠. 우극한 자체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좌극한 개념과 우극한 개념을 생각해 봤을 때 이 둘이 같다 라고 하는 게 이 극한이 존재한다는 말이고요. 이 좌극한, 우극한이 같다, 극한이 존재한다 라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값이 있어야. 단적으로 우리가 리미트 x가 뭐 3으로 갈 때 가우스의 x제곱에 플러스 a의 가우스 x. 그래서 얘가 말 그대로 존재한다. 그치? 수렴한다. 존재한다. 수렴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런 극한이 나왔어.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아, 방금 배운 대로 무슨 극한, 무슨 극한?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같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럼 이제 기호를 씁니다. 이렇게 x가 3 왼쪽으로 갈 때. 그러면 3 왼쪽에 대한 극한은요, 우리가 가우스잖아요. 그럼 얘는 3을 기준으로 좌극한이니까 어디에 있는 애들이라고? 왼쪽에 있는 애들이죠. 그럼 몇으로 갑니까? 2로 가죠. 2. 그러니까 4 플러스 2a거든. 맞아요? 그럼 우극한은 어떻게 돼요? 3의 오른쪽에서 오는 애들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가우스가 몇이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9 플러스 3a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둘이 어떻게 되면 돼? 같아지면 된대.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5다. 이렇게. 값을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네. 참고로 이런 게 심한 문제예요. 참고로 이런 게 심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좌극한, 우극한 개념을 정확히 알고 푸냐. 좀 이런 단순한 얘기거든요.
또 하나 더. 자, 리미트. 자, x가 1로 가는 1 좌극한이라 해볼까요? 자, f의 1-x를 생각을 해보래. 그럼 아까는 x였거든? 근데 갑자기 지금 1-x가 나왔단 말이야. 당하지 마시고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냐면요. 이 괄호 안에가 어떻게 가까이 가냐를 생각하는 거야. 극한이란 개념이니까. 그지? 자, x가 1에 마이너스, 그러니까 1보다 왼쪽에서 오고 있단 말이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1이 있죠? 그럼 얘가 이쪽에서 오는 거잖아. 그치? 그럼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온다고 볼 수 있죠? 자, 이거는 엄밀한 기호는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틀려요. 그러니까 생각만 그렇게 하라고. 왜냐하면 이 모든 애들이야. 이거는 참고로 1보다 다 작은 모든 애들을 말하는 거거든. 근데 이제 우리는 1 바로 아까 말했지만 아주 적당히 작은 양수 값을 뺀 거라고 본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거의 이렇게 붙어 있다고 보면 돼. 만약에 0이랑 비교하세요 그러면 당연히 0보다 큰 애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데 너희들이 안 헷갈리게 하려고 내가 지금 부등호를 잡아준 거야. 자, 그러면 우린 1-x 생각하고 싶었죠? 그럼 마이너스 x 해 이렇게. 그 다음 뭐해? 1-x 해 이렇게. 자, 그럼 보이죠? 0보다 어떤 애들? 큰 애들이죠? 그러니까 얘는 뭘 생각하는 거야? 0의 플러스를 생각하는 거야. 그럼 이제 이거를 f에 적용을 시키면 돼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알려줄 수 있는 팁은 이 부등호 개념을 좀 생각을 해서 극한을 좀 따져봐라. 이 정도? 또는 1-x라는 함수가 있어요. 함수가 있습니다. 감소하는 함수죠? 그치? 1에서 감소하는 함수야. 그러면 우리가 얘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합성함수로 생각을 할 거야. 합성함수. 자, 우리 합성함수 어떻게 하죠? x를 넣고 하나를 넣은 다음에 다시 대입을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이 함수를 생각해서 다시 f에 합성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럼 얘 1-x 함수를 볼까요? 1의 좌극한을 보는 거죠? 그래, 1의 좌극한이니까 이렇게 오고 있고요. 그럼 전체적인 함수는 점점 y 값이 0으로 떨어지고 있죠. 자, 근데 이 0으로 오는 것도 0보다 큰 값에서 오고 있는 거 아니야? 맞습니까? 여기 그림 봐도 벌써 위에서 내려오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x는 이 오른쪽 왼쪽을 보는 거고요. y는 위아래를 보면 돼요. 자, 이걸 뭐 이렇게 y는 위아래. 위에서 오냐 아래에서 오냐. y는 위아래를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x는 큰 게 플러스, 작은 게 마이너스잖아. y도 위에서 오는 거 플러스, 밑에서 오는 거 마이너스야.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얘가 위에서 내려오고 있죠. 그치? 그러니까 얘는 0을 기준으로, 얘가 0이란 말이야. y는 0. 그치? 0을 기준으로 뭘 생각하는 거다? 0의 플러스를 생각하는 거다. 아, 그래서 이 0 플러스를 f에 적용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약간 이런 것만, 이런 거는 좀 그래. 0점 몇몇몇, 1점 몇몇몇 대입한다. 이렇게는 좀 하지 마세요. 물론 해도 괜찮아. 아까 말했잖아. 1보다 작은 값이니까 1보다 좀 작은 거 1점 몇몇, 0점 몇몇몇. 근데 그거보다는 이런 함수로 생각을 하거나 이런 부등호로 생각하는 게 아무래도 좋아요. 숫자 넣어가지고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그러면 얘기한 김에 이 합성함수 개념을 좀 다시 한번 보면 얘가 만약에 여기 1이었잖아. 얘가 y는 0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x가 지금 1의 우극한은 어떻게 되겠죠? 우극한은 밑에서 오죠? 이렇게 밑에서 올라오고 있죠? 그럼 얘는 0의 좌극한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런 함수도 있어요. 자, 어떤 함수가 상수함수도 있죠, 우리가. 상수함수도 존재한단 말이야. 자,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함수를 한번 볼게요. 여기도 여전히 1입니다. 그러면 얘가 만약에 1의 오른쪽으로 오면 얘가 그대로 오죠? y값이. 그럼 얘가 변화가 있어요, 혹시? 변화가 있니? 그러니까 아까는 변화가 있잖아. 위에서 커진 값들이 점점 오고 있었고 작은 값들이 점점 오고 있었지. 변화가 확실히 있죠. 근데 얘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똑같은 값을 계속 찍고 있습니다. 그쵸? 여기를 예를 들어 1이라 해볼까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그냥 우극한, 좌극한도 아닌 그냥 1이에요, 1. 그러니까 저기다 적용시키다 보면 f에 1을 따지는 거야. 자, 바로 다시 얘기를 하면요. 합성함수의 극한이란 개념은
자, 뭐 극한이라는 게 이해가 됐으니까 바로 합성함수 극한까지 가도 상관없어. 자, 합성함수의 극한이란 개념은 f의 gx에 대한 리미트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이 gx가 어떻게 가냐를 f에 적용을 시키는 거라고. 그래서 이 gx에 대하여 위에서 내려오면 g의 a의 플러스로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밑에서 오면 ga의 마이너스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오면은 그냥 f의 ga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대표 문제를 바로 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극한 의미만 바로 이해하고 다 풀 수 있어요. 대표 문제를 바로 보면요. 어디를 볼까요? 자, 지금 극한 개념을 이해했으니까 11번을 바로 볼까요? 11번을 바로 볼게요. 네. 우리가 가까이 간다는 개념을 이해하고 지금 바로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가까이 간다. 그거를 y에 적용시키는 거니까. 자, 뭐부터 판단을 하냐면요. f부터 지금 우극한을 판단을 하는 거래요. 자, 보고 있죠? 자, 그럼 같이 한번 따라가 봅시다. 자, f가 0의 오른쪽에 점점 가까이 와. 그럼 y 값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는 거야. 맞지? 그 y가 어떻게 오고 있어? 0으로 오고 있죠. 근데 위에서 내려오고 있잖아.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쓰냐면 이렇게 써요. 리미트 x가 0 플러스다. g의 fx다. 보통 t로 바꿔서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t가 0 플러스에 대한 gt구나. 왜?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으니까 0으로. 맞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돼. 기호를 쓸 때는. 그러면 g그래프가 우리가 없거든요. 다시 그려놓고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죠? 여기가 2에서 얘가 y는 gx라는 그래프야. 그럼 얘는 영어 우극화에는 좌극화에는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왜냐면 이게 특별하게 우리가 왼쪽 오른쪽을 따로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건 이제 두 번째 단원에서 배우는 연속성 때문에 그래. 그래서 얘는 그냥 g의 0을 생각하면 되니까요. x-2의 제곱이죠? 네. 그래서 그냥 4가 나온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손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그냥 바로 해도 되고요. 근데 기호상으로는 이렇게 t로 바꿔 쓰면 돼. 한 번 더 해볼까요? x가 1 플러스 gfx 이렇게 하는 거래. 자, 1 오른쪽 가보세요. 점점 얘도 위에서 내려오네. 자, 따라오고 있습니까? 1에서 지금 오른쪽에서 오는 거니까 얘도 똑같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나요? 몇으로 떨어져요? 마이너스 1로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얘도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리미트 t가 마이너스 1의 플러스의 gt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얘도 그냥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다? 9다. 이렇게 하면 끝나요. 극한 알겠죠? 이렇게 하면 돼. 합성함수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거창한 게 아니야. 대표 문제가 뭐 하나 있을 텐데 아주 유명한 문제가 하나 있죠. 똑같이 11번. 자, 23페이지 11번. 자, t가 무한대로 간다.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두 가지 기호가 있습니다. 자, 얘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용어를 쓰고요. 얘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아까 좌극한, 우극한이 같으면 뭐라고?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치? 그럼 이게 아니면 무조건 발산이야. 얘는 존재한다는 말하고 같아요. 이게 발산이야. 그건 이제 용어들을 천천히 읽어보면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근데 발산 중에 이게 수렴만 아니면 발산이거든. 근데 특별하게도 이렇게 계속 커지는 발산이 있고 계속 작아지는 발산이 있어. 그걸 특별하게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이 수렴하지 않는 발산 중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진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진동. 이거는 이제 나중에 수열의 극한할 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냥 우리 사인 코사인 왔다 갔다 하죠. 계속. 그렇잖아. 그거는 발산이 아니거든. 아니, 발산이긴 한데 양의 무한대로 발산은 아니죠. 머릿속으로 지금 그리고 있나요? 맞죠? 1마일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 걔도 발산이긴 하거든. 근데 그거는 이렇게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로 얘기하진 않습니다. 뭐 하여튼 그런 말도 있어요. 네, 하여튼 수렴하지 않으면 다 발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뭐냐면요.
무한대는 상태기호예요. 상태기호. 이건 상태기호. 상태기호라 해서 계속 커지는 상태를 말해요. 그냥 이제 끝이 없어. 끝이 없고 계속 가는 거야. 오른쪽. 얘는 계속 왼쪽.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11번 보라 그랬죠? 네. 지금 왜 이런 말을 한 것 같아? 이 안에 있는 애를 함수처럼 생각해서 하나의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따져보시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네. 함수 그래프 그리세요. 그래프. 유리함수 그래프. 그리세요. 웬만하면. 숫자로 하지 마시고요. 그려서 그리라고. 아, 그랬어? 아, 그랬구나. 너무 찌꺼렇게. 아, 잘했어. 자, 너무 단골 문제라 그래요. 11번은 뭐 여느 교재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 진짜 왜 계속 나오는지 몰라. 그래. 그만큼 필수 문제니까. 자, 함수 그래프로 생각을 좀 하시고요. 유리함수 오랜만에 봤죠? 잘 정리하시고 점근선 잘 그리고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린 다음에 양수인지 음수인지 확인하셔가지고 이렇게 그리는 거죠? 이렇게 그리는 거고 잘못 그린 것 같고 몰라 씨. 자, 2t-1에 얘네들은 어떻게 바꾸지? 참고로 2로 나눠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건데 원래 보통 뭐야 둘 다 양수야? 그렇구나. 마이너스 2 플러스 2 두 대 양수네. 다 됐나요? 이거 맞죠? 맞대. 자, 얘는 뭘 생각하는 거였죠? 무한대로 생각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 함수 그래프가 어디로 가까이 가는지 보면 되거든? 근데 우리 점근선이 뭐였어요? y는 1이죠? 그치? 그러니까 y는 1로 가까이 가고 있는 거지? 근데 어떻게 가까이 가? 바로 위에서 내려오면서 가까이 가죠. 그래서 우리는 1 플러스를 f에 적용하면 답이 나옵니다. 됐죠? 마찬가지로 얘 그래프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고 있습니다. 작아지게, 음의 무한대로. 계속 작아지게. 그러니까 얘도 점근선이 지금 4였거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가는 거야? 4의 밑에서 가는 거니까 4의 마이너스, 4의 좌극한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표현하면 되거든. 뭐 기호로 쓰는 건 어떻게 쓰면 되냐면요. 여기가 t가 있기 때문에 뭐 x 같은 걸로 바꿔도 되고요. 뭐 a로 해도 k로 해도 되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호로 해가지고 k가 1 플러스로 갈 때 그런 거는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1 플러스가 fk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이런 거와 리미트 k가 4의 왼쪽에 대한 fk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치환해가지고 뭐 a라 써도 되고요. x라 써도 되고 상관없어요. 네, 그 문자는 마음대로 하세요. 합성함수 극한 알겠죠? 그지? 이렇게 하면 뭐 대부분 극한 문제는 또 다 풀 수 있어. 자, 위에서 내려오는 거, 밑에서 올라가는 거, 그대로 유지되는 거. 자,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했고요. 합성함수 극한. 자, 그 다음에 지금 2번 문제가 조금 특이하게 나왔는데요. 다시 앞으로 가봅시다. 개념 확인 문제에 2번 문제가 조금 특이하게 주어져 있어요. 자, 이거는 뭐부터 좀 얘기를 먼저 해야 되냐면 이거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자, 극한의 성질인데요.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어떤 알파로 가고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도 베타로 간다고. 이렇게 둘 다 수렴하는 애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성립하냐면요. 더하기 빼기를 이렇게 따로 했다. 따로 했다. 그러면 얘네들은 같이 해도 됩니다. 이렇게. 아니? 같이. 그냥 이렇게 덧셈 뺄셈 해도 된다고. 수렴한 애들은. 곱하기도 됩니다. fx에 곱하기. 자, 이거 원래 이렇게 따로 써야 되는데 이걸 쓰기가 번거로워서. 자, 이거는 아까 쓰려고 했던 게 뭐냐면요.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야. fx 뿔마 gx 이렇게 가능한 거라고. 그러니까 합쳐진 거에 리미트를 하면 이렇게 따로따로 해도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곱하기도 합쳐진 걸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곱하기 gx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나누기도 가능합니다. 나누기도 x가 a로 갈 때 원래 이렇게 써야 돼. gx분의 fx를 했다 그러면 리미트 gx분의 리미트 fx 이렇게 따로따로 해도 돼. 그래서 베타분의 알파인데요. 단 절대 이 값은 0이 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절대 진리죠.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참거짓 문제가 나와요. 그럴 때 나눗셈 문제는 항상 얘를 확인해야 돼. 이 조건이 없다? 그럼 무조건 틀린 거야. 알겠지? 일단 이게 극한의 성질이야. 그럼 이제 이 기본적인 성질을 이용해서요. 지금 2번 문제를 딱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f들이 다 지금 뭔가 값들이 있어. 우극함도 있고 자극함도 있고 함수값도 있고 막 그런 거 같아. 그지? 그래서 따로따로 계산을 해도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번 같은 문제는요.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별게 아니라고.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 2번 같은 문제는 리미트 x가 1 왼쪽에 대하여 x제곱 마이너스 1에 x세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죠. 이렇게 주어져 있대요. fx. 네, 그래요. 자, 볼게요. 얘 문제 없죠? 그냥 1, 1로 가니까 얘는 6으로 가. 자, 이거 내가 화살표 이렇게 쓴다는 건 이렇게 6으로 가버린다는 뜻이야.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런 기호는 원래 없습니다. fx는 어디로 가까이 가고 있어요? 1 왼쪽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죠? 네, 마이너스 1로 가요, 이렇게. 그러면 존재하는 애들끼리 연산 가능하다니까? 했죠? 근데 이게 좀 문제거든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1을 그냥 대입해버리면 안 되죠. 그치? 그래서 얘네들은 일단 정리를 하세요. 그래서 x제곱 x 플러스 1하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를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서 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쵸?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돼. 그래서 나머지 애들도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자, 하면 되는데, 자, 의미적인 건 끝났어. 아까 가까이 간다는 건 끝났습니다. 범위로 생각하거나 합성함수로 생각해서 따라가면 되는 거야. 자, 의미적인 건 끝났고요. 이제 이런 성질들을 이용해서 계산을 좀 해볼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2번에서도 나왔지만 얘가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는 형태가 나왔죠. 이 극한값 계산은요.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0 곱하기 무한대꼴, 이런 꼴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냥 꼴이라는 거는 이런 형태다는 얘기야. 그럼 이 각각의 형태에서 어떻게 푸는지를 좀 학습을 해야 돼. 연습을 해야 돼, 이거는. 그러면 0분의 0꼴이라는 거는 극한을 보냈을 때 0으로 가고 0으로 가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무조건 분모에 0이 되는 요소를 없애준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보통 어떻게 하냐? 인수분해를 통해서 약분을 해버려. 그럼 여러분들이 0분의 0꼴이 딱 튀어나왔다. 그러면
뭐에 집중을 하는 거냐면 어떻게든 분모에 있는 0을 없애야겠다는 집중을 하는 거야. 그래서 분자랑 최대한 약분해서 없애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러니까 강제적으로라도 인수분해를 하면 된다는 뜻이야. 결론적으로. 그리고 또 0분의 0꼴이 만약에 수렴을 한다. 그러면 분모의 0은 무조건 사라지는 거예요. 또 그렇게도 생각해도 됩니다. 근데 또 이제 이런 것도 있죠. K분의 0. 근데 얘는 확실히 0이잖아. 그치? 이런 경우도 있어. 근데 분모가 0으로 갔어. 근데 수렴을 한대. 그러면 분자도 무조건 0으로 가줘야 돼. 방금 말했잖아. 이 0이 있으면 안 되잖아. 그치? 근데 얘가 수렴을 해버려. 값이 존재를 안 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없어져야 돼. 그래서 분자도 0으로 사라져야 돼. 이게 0분의 0꼴의 핵심이에요. 응? 이게 0분의 0꼴의 핵심이라고. 뭐라고? 분모가 어떻게 가면?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고. 이게 무조건 0분의 0꼴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야. 자, 문제 풀면서 이제 하면 금방 익숙해질 거고요. 네. 이게 0분의 0꼴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요. 보통 뭘 생각해서 푸냐면요. 차수를 생각해서 풀면 됩니다. 차수.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분모에 최고차항으로 나누어 푼다. 이게 이 푸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대. 이거 분의 3x 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다. 이걸 풀으래요. 자, 무한대로 가고 있는 거죠? 자,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프 그릴 수 있으면 그려가지고 보내는 거야. 아까 그래프 우리가 생각했었잖아. 그치? 근데 이런 거는 계산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래프로 접근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무한대로 가는 거고 무한대분의 무한대죠? 원래 엄밀히 풀면 이렇게 풀어야 돼요. 분모의 최고차. 얘구나. 얘로 나누어 푼다. 그래서 얘는 리미트 무한대로 가서 1 플러스 x분의 2 x제곱분의 1 3 마이너스 x분의 1 x제곱분의 이렇게 나눠줘요. 자, 그리고 또 생각할 게 뭐냐면 그러면 무한대분의 상수는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0으로 갑니다. 생각을 해봐. 분모가 있어. 분자가 있는데 분모가 엄청나게 커져. 그럼 얘는 0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지. 그러지 않나? 만분의 1, 천분의 1, 10만분의 100만분의 1 하면 0으로 가까이 가죠? 근데 음수 쪽도 마찬가지거든? 아니면 이렇게도 생각해도 되거든? 우리 쉽게 말해서 x분의 1 따져볼래? x분의 1? 물론 이제 이게 부호가 이제 무한대도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도 있는데 얘네들이 무한대분의 상수꼴이잖아요? 그쵸? 그럼 점점 얘가 확실히 0 플러스와 0 마이너스로 가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점점 커지고 점점 작아지면? 그치? 그럼 얘네들 다 어디로 간다는 얘기야? 다 0으로 이렇게 사라진다고 이렇게. 이렇게. 그럼 남는 게 뭐예요? 얘하고 얘만 남죠?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근데 알겠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래서 분모의 최고차로 나눠주는 거거든? 근데 이거를 좀 더 간단히 풀면요. 솔직히 이거 맨날 쓰기가 너무 번거로워. 0으로 가는 거 이미 잘 알고 있어. 그치? 그렇기 때문에 차수만, 제일 큰 차수만 확인해서 풀면 돼요.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1분의 3이야, 바로 그냥. 이런 건 솔직히 눈으로 푸는 거야, 얘들아. 이런 건. 원리가 이렇다는 것만 이해하고요. 나눠서 다 0으로 갔구나. 그럼 얘만 지금 상수만 남았겠구나. 해서 1분의 3에서 답이 나오는 거야, 바로. 어떻게, 알겠어? 알겠지? 이게 바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푸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은요. 보통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 대부분 루트 마이너스 루트가 나옵니다. 보통. 그래서 보통 유리화를 많이 해요. 이걸 이제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 왜냐면 우리가 정확히 집중해서 풀만한 이 꼴은요. 다 이 두 개의 꼴이 제일 핵심적인 꼴이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다 어떻게 진행이 되냐? 웬만하면 다 이런 꼴로 다 만들어서 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푸는지 보면 금방 할 수 있을 거고요. 참고로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꼴은 없습니다. 자, 이거는 상태기호를 아까 지워버렸네. 계속 커지고 있는 애랑 계속 커지고 있는 애를 빼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몰라요. 그럼 모르는 겁니다.
근데 계속 커지고 있는 애랑 계속 커지고 있는 애를 더하면 계속 커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거는 따로 다루진 않죠. 당연히. 그리고 이것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0 곱하기 무한대는 무조건 0이다. 아니야.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함수식을 정리를 해서 풀어야 되거든요. 보통 이런 꼴은 상태기호이기 때문에 원래 0 곱하기 문자는 0이긴 해. 그지? 근데 이건 상태기호잖아. 그렇기 때문에 곱하기해서 0 된다고 무조건 하면 안 돼. 실제로 문제 풀면서 보여줄 건데 무조건 0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한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호가 아니에요.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는 2무한대. 어때? 그럴싸하잖아? 절대 아니라고. 네.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0. 그래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5번을) 한번 볼래요? 5번. 13페이지 5번. 13페이지 5번을 보면 무한대 나와 있죠? 그지? 1번 몇 차니 분모가? 2차야. 분자도 몇 차예요? 2차야. 자, 이거 한 번만 다시 볼래? 요렇게 진행이 된다고. 우리 무한대면 무한대꼴은 이거 이제 안 할 겁니다. 이미 머릿속에 이렇게 사라지는구나. 그냥 분모가 그러니까 이거는 또 이런 생각이야. 아까 이것도 0으로 가잖아. 아니?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속도 개념인데, 자, 봐봐. 여러분, 이게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냥 리미트, 봐봐. x가 무한대로 갈 때 2의 x제곱분의 x제곱은 어디로 갈까요? 자, 이거는 미적분에 절대 쓰지 않는 기호예요. 왜냐면 지수함수를 다루면 안 됩니다. 아까도 말했죠. 다항함수만 다룬다는 거야. 하지만 얘는 0으로 간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왜? 얘가요 훨씬 빨리 커져. 맞잖아. 기하급수적으로 커져. 얘는 잽도 안 돼. 이 무한대로 갈 때. 얘는 거의 수직으로 붙어갑니다. 얘는 이게 완만하게 가요. 위에 게. 그럼 분모가 더 빨리 커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아까 같이 거의 무한대분의 상수 같은 개념이 돼버려. 그래서 0으로 가는 거 확실합니다. 네. 이렇게 나름 속도 개념이 또 들어가. 리미트에서. 분모 분자가 나오면. 그러니까 밑에 차수가 더 크면 어디로 가는 거야? 무한대로 가는 거야. 분자의 차수가 크면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고. 왜 마이너스라고 하면 부호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런 거야. 근데 차수가 똑같으면 어떻게 한다? 최고차항 계수만 확인하면 된다. 이렇게 끝. 그래서 1번의 답은 6분의 마이너스 5 곱하기 6이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눈으로 풀 수 있는 문제고요. 2번의 답은 방금 얘기한 대로 0. 그렇지. 0이 되는 거야. 3번의 답은 분자의 차수가 더 높죠? 크죠? 그치?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계속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쓰면 돼. 마이너스 무한대. 아까 기호 보여줬죠?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답은 이렇게 쓰면 됩니다. 또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기호만 이렇게 써도 돼. 상관없어. 괜찮아? 그럼 4번도 한번 보면요. 루트의 x제곱이잖아요. 자, 이거 한번 보여줄게요. 네. 루트 x제곱. 자, 이거는 이제 한번 볼게요. 어떻게 푸는지. 일단 루트의 x제곱은요. 1차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제곱의 루트는 1차. 맞아요? 그럼 얘는 1차 더하기 1차분의 1차잖아. 그치? 그럼 이거는 값이 존재를 하는 거야. 차수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위아래를 뭘로 나눠? 몇 차로 나누는 거야? 방금 말한 대로? 1차. 그렇지. 그래서 4번 문제는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 x분의, 자, x분의로 해야 되고 분자는 3이 됐고요. 분모로, 자, 루트 안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죠? 제곱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진행이 돼요. 요렇게. 자, 제곱으로 들어간 거 보입니까? 지금 나누기 x를 한 거야.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기 위해서 나누기 x, 그러니까 x분의 1을 곱한 거죠? 그래, 나누기 x 한 거라고. 나누기 x, 그지? 위아래를.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얘들 다 어디로 가? 0으로 다 가버려. 왜? 무한대로 가니까. 그래서 답은 3 더하기 2분의 3이다. 그래서 5분의 3이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로.
5번. 자, 5번에 이제 써주세요. 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무조건 x를 마이너스 t로 치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t를 무한대로 보내서 푸는 겁니다. 이거는 무조건 이렇게 풀어야 돼요. 무조건 이렇게 풀어야 돼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다루지 마세요. 부호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호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마이너스로 바꿔야 돼. 자, 이거 한번 보여줄게요. 보세요. t가 그래 무한대로 간대. 무한대로 가. 무한대로 가서 마이너스 t가 있어. 마이너스 t가 있고 루트에 뭐가 있을까? 9t. 자, 9t 제곱에 뭐 아까 썼던 거 쓸까요? 그냥 이렇게 씁시다. 그래. 쓰자. 오케이, 괜찮아. 그래. 뭐 갖다 써도 되지 뭐. 좀 어때? 아, 그래. 이 정도만 하자. 자, 필요 없어. 이것만 하자. 뭐 별거 없는 문제가 됐는데. 내가 여기서 물론 t로 나눠야 되거든? 그렇잖아. t로 나누면 답이 나와. 근데 마이너스 t로 한번 나눠볼까? 응? 마이너스 t로 한번 나눠볼게. 그러면 자,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냐?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는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가고요. 그럼 마이너스 일단 여기 플러스 1 나오겠죠, 분자가? 맞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t로 들어가니까 이 안에 어떻게 들어가냐가 관건이거든? 그럼 아까랑 똑같은 거 왜 하고 있냐? 그지? 아까랑 똑같은 거 왜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뭐로 나눴죠? 마이너스 t로 나눴잖아. 그럼 지금 이렇게 들어간 게 뭐가 들어간 거지? 마이너스 t가 제곱에서 들어갔나요? 자, 이거 지금 어때요? 좀 봐보세요. 지금 마이너스 t로 나눴거든요. 그래서 루트 안으로 이렇게 들어갔거든, 지금. 위에는 뭐 됐고요. 그지? 그래서 이렇게 됐거든? 어때? 괜찮나? 괜찮아? 안 괜찮을 텐데. 보고 얘기하는 거 맞아? 아, 진짜로? 진짜 보고 얘기하는 거 맞니? 아, 그래? 자, 알았어. 이거 한번 얘기해 볼게. 봐봐. 너희들 2 루트 3은 루트의 몇이야? 10이야? 맞아? 그럼 마이너스 2 루트 3은 루트의 10이야? 왜? 나 이거 제곱에서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거 제곱에 들어갔잖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게 하는 거 아니야? 그래? 근데 얘는 왜 이렇게 해? 답 틀려요. 부호 때문에 틀립니다. 이거 마이너스 t로 나누는 경우 실제로 많이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나누는 경우가 있어. 어쩔 수 없이. 그럼 마이너스를 놔두고 들어가야 돼요. 자, 이거는 이렇게 하면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틀려요. 자, 이상한 거 맞지? 너 근데 엊그제 하지 않았니? 그럼 그 안 이상하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끄덕끄덕 하고 있네. 자, 마이너스 있어야 됩니다. 이거 답이 애초에 달라요? 3분의 1이냐 마이너스 3분의 1 엄청난 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로 가야 돼. 네. 하여튼 이거 좀 한번 얘기할게요. 왜냐면 우리가 이거 부호 바꿔지면서 마이너스가 붙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져. 그래서 마이너스 t를 나누는 경우가 좀 많이 있단 말이야. 그럴 때는 항상 이 마이너스를 처리를 해줘야 돼. 한번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그 센에 아주 유명한 문제 하나 있거든요. 이렇게 이 부호 바꿔가지고 하는 경우가. 그래서 다 틀리는 게 마이너스가 없어. 선생님 이렇게 했는데 왜 마이너스가 붙어 있죠? 뭐 이렇게 딱 물어보는데 너무 많아.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거의 차이점을, 이거 아니잖아, 이거. 이렇게, 그지? 이거의 차이점을 알고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5번 문제는 무조건 이렇게 푼다. 네, 그래요. 자, 그래서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자, 무조건 바꿔주는 거라고 했죠? 루트의 t제곱에 플러스 1에 마이너스 2t. 자, 바꿨습니다. 루트의 4t제곱에 플러스 마이너스 t 플러스 1에 t 플러스 t 이렇게.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고요. 1차니까요. 얘도 리미트 어떻게 하면 된다? 위아래 t로 나눠주면 되니까 루트의 4 빼기 t분의 1에 t제곱분의 1에 플러스 1분의 루트의 1 플러스 t제곱분의 1에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자, 나눠준 거 보여요? t제곱으로 지금 나눴거든요. 이렇게 보호 다 바꿨고요. 그래서 0으로 사라지고 해서 남는 게 뭐다? 2 더하기 1분의 1 빼기가 남는다.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바꾸세요. 무조건 바꾸세요. 마이너스 무한대는 무조건 바꿔서 푸는 겁니다. 다르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 얘기를 해봤고요. 6번을 보면 바로 6번. 네. 6번을 보면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 6으로 간대요. 아, 그렇구나. 근데 분모가 조금 문제죠? 무슨 꼴인 것 같아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입니다. 이게 바로. 아까 보통 어떻게 하는 거냐고 했냐면 보통 유리화를 해서 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만드는 루트는 유리화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어떻게 된다?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2x의 플러스 4 분의 fx 하시고 x 플러스 루트의 x제곱 2x 플러스 4 이렇게 했어요. 바로. 자, 유리화했죠? 분모는 제곱 마이너스 제곱 한 거고요. 분자는 이렇게 플러스 적어줬어. 따라서 리미트 x 사라지고 2x 플러스 4분의 fx에 그 다음에 x 플러스 루트의 x제곱 2x 플러스 4 이렇게. 됐네. 자, 이제 보냅시다. 왜? 얘는 어디로 가? 확실히 6으로 가죠? 6으로 갔고 6 곱하기 그럼 얘는 몇 차야? 1차 1차지? 1차 1차잖아. 위아래 x 나누면 돼. 그럼 앞에 거 뭐 남아? 2 남아. 2분의 맞죠? 그럼 여기는 1 더하기 여기는 1 이렇게. 이제 이런 거 이제 너무 시간 없어 얘들아. 이렇게 언제 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 빨리빨리 좀 이제 해줘야 돼요. EX 마이너스? 예? 아, 마이너스. 오케이. 네.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거는 보통 뭐 한다? 보통 유리화를 한다. 그래서 어디로 바꿔준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로 바꿔준다. 이게 풀이 방법입니다. 나름. 왜? 또? 왜? 이상해 또? 안 해도 이상하다고? 2 빼기 4 아니야? 잠깐만, 이거 마이너스라고? 아, 이거 바꾸면 안 된다고? 아, 맞다. 그치. 2만 뽑는 거잖아. 미안. 맞아요. 잘못됐죠. 다음 7번. 7번 또 볼게요, 밑에. 자, 또 새로운 유형. 자, 할 게 많죠? 네, 어쩔 수 없어요. 네, 할 게 많아요. 좀 힘들더라도 자주 하고 많이 해야 돼. 자,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왔어요. 아까 어떻게 하라 했죠? 무조건 마이너스 t로 바꾸라 했죠? 바꾸고 시작합시다, 일단.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가고요. t제곱에 플러스 t에 플러스 1분의 f의 마이너스 t. 이게 바로 10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리미트 또 써요, 열심히. 자, fx 있고요. 그럼 f의 마이너스 t가 있고요. 곱하기 자, 1 플러스 루트의 t제곱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t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극한 지금 의미로 생각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지금 맞죠? 계산으로만 지금 접근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극한에서 두 가지를 잘해야 돼. 두 가지만 잘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의미도 제대로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계산도 잘해야 돼. 이게 참 그러긴 한데 하여튼 이거는 그냥 계산식으로만 하고 있는 거야. 자, 이거 보세요.
이게 계산식이라는 말을 왜 굳이 했냐면 우리가 얘를 써먹으려고 봤을 때 얘를 써먹으려고 봤을 때 ft가 뭔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제 물론 나중에 지금 배운 학생들은 막 얘가 뭐 몇 차니 뭐 차수가 몇 차 이렇게 막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통째로 12라고 준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전체로 봐줘야 돼. 그러니까 이 꼴과 이 꼴이 하나로 묶여서 12로 무조건 가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보자마자 이 밑에 식에는 아 얘가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바로 해줘야 된다고. 뭐 FT가 뭡니다 이런 거 막 찾으라는 게 아니고요. 통째로 하나의 식을 통해서 12로 바꿔주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가 k라고 했어. 자 수렴한데 이렇게. 그러면 리미트 어떤 t가 0으로 갈 때 t분의 ft는 뭐가 될까요? k가 돼요. 리미트 y가 0으로 갈 때 y분의 fy는 어디로 갈까요? k로 가요. 리미트 x제곱 플러스 x 자 다시 x가 0으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x분의 f의 x제곱 플러스 x는 어디로 갈까요? k로 가요. 자,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통째로 그러니까 즉 리미트 어떤 네모가 어떤 애가 0으로 갈 때 그거 분의 f의 얘는 무조건 k로 갑니다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걸 볼 때 이렇게 큰 전체 식으로 봐줘야 돼.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최대한 얘를 써먹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f가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서는. 좀 이런 관점도 필요합니다. 극한 풀 때. 자, 그러니까요. 이 문제는요. 얘를 어떻게 하자? 어떻게 하자? 아, 일단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로 나눠가지고 얘를 12로 보내버리자. 일단 보내. 그럼 이제 문제는 이렇게 바뀌어요. 네, 수렴하는 거 만들어왔고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가고요. 자, 이제 얘가 분모에다 잡아줬으니까 분자에다가 이렇게 하나를 이제 곱해서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제 이걸 풀면 됩니다. 이제 곱하기 6 하면 12 하면 되죠. 12는 나중에 곱해주고 이렇게. 어때? 맞는 것 같아요? 분모에 만들었으니까 없애줘야지 곱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야. 얘를 위에 분모 분자에 뭐 곱해줬다고 생각하면 돼. 자, 이런 문제로 바뀌었고요. 그러면 자, 봐봐. 이거 무한대로 가는 거잖아. 이거 한번 그냥 대충 보내볼래? 1차 1차잖아. 그러면 얘 1분의 마일이지. 그럼 이거 마일로 가는 거죠? 그럼 1 빼기 1이지? 몇으로 가? 0으로 가죠? 그럼 얘는 무한대로 가죠? 그게 아까 말한 0 곱하기 무한대 꼴이야. 근데 무조건 0이 아니라 했잖아.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푸냐? 이렇게 값을 구하라는 거는 대부분 다 존재하기 때문에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되는 애를 통분만 하면 끝나 그냥. 그러니까 정리만 하면 돼.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풀 수 있는 형태가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루트의 t제곱 플러스 1분의 루트의 t제곱 플러스 1의 마이너스 t. 자, 통분했어. 통분해놓고 다시 보면 얘는 루트의 t제곱 플러스 1분의 유리화 할 수 있죠? 유리화 할 수 있나? 유리화 해야 되나? 아, 그래, 해야지. 해야 되나?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잠깐만, 해야지. 뭐라는 거야, 계속. 자, 1이요, 1. 1이잖아. 여기 t제곱, 마이너스 t제곱이니까. 그치? 1 남고, 분모에 뭐가 남는 거야? 루트에 t제곱 플러스 1에 플러스 t.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자, 근데 분자 다시 쓸게요. 1 곱하기. 저거 아까 써야죠. 어떻게?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 이렇게 쓰죠. 자, 이게 우리가 마지막 최종 식입니다, 지금. 이 식이. 이렇게. 아, 여러분 풀이 쓸 때 있잖아요. 지금 선생님은 리미트를 계속 쓰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보라고 쓰는 건데 계속 쓰기 너무 힘들어, 번거로워. 그러니까 한 번만 써, 맨 처음에. 그리고 그냥 식만 열심히 써요. 그러니까 근데 한 번은 써야 돼. 꼭 처음 쓸 때 한 번은 쓰고요. 그 다음엔 리미트 굳이 이렇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네. 언제 또 그렇게 쓰고 있니? 자, 오늘 배운 대로 합시다. 이제 바꿨죠? 유리화를 해보니까 루트 t 제곱, 루트 t 제곱, 위에 t 제곱 몇 차? 1차 곱하기 1차. 그 다음에 여기도 2차. 그럼 딱 맞죠? 그럼 위아래를 뭘로 나눠? 바로 t로 나누면 되죠. 1차니까. 그래서 t로 나눠가지고요. 얘 1로 바꾸고, 얘 1로 바꾸고,
얘 1로 바꾸면 돼. 얘도 1로 바뀌죠. 맞나요? 지금 t로 나눠서 여기 t제곱 들어갈 거고 얘도 t제곱 들어갈 거고 t로 나눌 거냐? 그래서 1 곱하기 1 더하기 1분의 1이다 해서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2분의 1이니까 곱하기 12 해가지고 6 찾으면 답이에요. 이렇게. 자, 좀 생략했습니다. 우리 아까도 좀 나눈 거 써봤기 때문에 어때 좀 생략이 되겠지? 안으로 t가 들어간 거야. 근데 이거 영어로 가는 거 아닙니다. 이거 자칫 t제곱이라서 얘도 t제곱으로 해버리면 안 돼. 이건 t고 이건 t제곱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그거 조금만 머릿속으로 좀 생각해주고. 그래서 0이 나왔다 그러면 정리를 일단 최대한 해보세요. 그래서 얘랑 합쳐가지고 풀면 됩니다. 이게 0 곱하기 무한대 꼴의 풀이에요. 자, 지금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그 다음에 0 곱하기 무한대꼴까지 기본 문제들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극한에서 또 배워야 될 게 뭐냐. 그냥 진짜 끝나지가 않죠. 끝나지가 않아. 응? 어쩌 그러니까 혹시 미적분 좀 자기가 많이 안 했다 싶은 학생들은 제발 개념서를 좀 읽어보고 오세요. 나도 이렇게 하나씩 다 알려줄 수가 없어요. 완벽하게. 네. 우리가 문제 풀 것도 좀 많고요. 좀 어려운 문제도 많다 보니까 너무 기초적인 것만 하면 이렇게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개념서나 이런 거 인강이라도 한번 들을 수 있으면 좀 들어보시고요. 네. 그러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극한의 대소관계. 극한의 대소관계 뭐 간단한 건데요. 뭐 이건 여러분들 이제 자, gx가 있어요. fx가 있습니다. hx가 있어요. 이렇게. 뭐 함수가 이 사이에 있을 수 있죠. 뭐 그래프 상으로 그냥 항상 크고 항상 작고 리미트 x를 뭐 a로 보내든 무한대로 보내든 하여튼 보냈어. 얘가 알파로 수렴을 해. 얘도 알파로 수렴을 해. 그럼 결론적으로 뭐가 되냐? 리미트 fx도 알파가 되는 거야. 이게 그냥 대소관계에 대한 비교입니다. 이걸 이제 스키지 정리라고도 하고요. 샌드위치 정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 사이에 있는 함수를 똑같은 값으로 이렇게 눌러버리는 거야. 짜내기 정리라고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죠? 왼쪽, 오른쪽이 알파로 똑같이 가고 있대. 그럼 얘도 알파로 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가고 있대. 그럼 알파로 가는 거야. 자,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다시. 그러면 리미트 x가 뭐 a로 갈 때 gx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리미트 x가 a로 갈 때의 hx. 자, 이렇게 등호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또 방금 여긴 등호가 없었거든요. 그치? 극한은요, 아까 뭐 얘기를 했지만 가까이 가는 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름 목표를 우리가 찾는 거거든요. 목표 찾기. 응? 그러니까 리미트의 x가 뭐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이 어디로 가냐라고 물어봤어. 그럼 확실하게 얘는 어디로 가? 0으로 가는 게 확실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x분의 1이 0입니까? 내가 아까 리미트 한 번은 쓰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리미트를 없이 써버리면 이제 여러분들 풀이 쓰는 것도 조금 문제도 있지만 이게 의미적으로 말이 안 되는 식인 거야. 그잖아. 그러니까 처음 한 번은 무조건 적어야 돼. 그리고 리미트가 들어갔다는 거는 목표를 물어보는 거랑 같은 거야. 그러니까 x분의 1에 무한대로 갔을 때 목표가 어딥니까? 라고 물어본 거니까 0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하여튼 이 개념이 아니고 이 개념인 거잖아. 하여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접근을 해야 됩니다. 대입이 아니에요. 그죠? 즉 등호가 안 들어간 상태에서 리미트를 하면 뭐가 될 수도 있다? 등호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지. 왜? 목표치는 같을 수도 있는 거니까. 이게 바로 대소관계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문제 푸는 건 간단해요. 그냥 왼쪽 오른쪽이 똑같은 값으로 가면 같이 간다 이렇게 하는 거야. 네. 그래서 8번 문제를 바로 보면요. 나는 3x 플러스 1의 fx를 구하랬네. 문제가 그러네. 그럼 여기 부등호를 내가 3x 플러스 1을 양변에다가 가운데다가 다 곱해버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아니 근데 이게 무한대로 가는 것도 아니잖아. 1로 가는 거잖아. 그럼 뭐 문제가 있나? 1 더하기 2 더하기 2가 얼마니? 5인가? 그럼 오른쪽도 1 더하기 3 더하기 1도 5 아니에요? 네. 그래서 답은요 5 곱하기 4가 되겠죠? 다 수렴하는 애들이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네. 그 다음 밑에도요.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루트의 분의 fx를 찾는 거래요. 그렇대. 그러면 만들면 되지 뭐. 양변을 열심히 나눠보세요. 응? 아까 배운 거 이용해서 풀어봐야지. 그지? 뭔 말이야? 루트의 x제곱에 4x 플러스 1의 마이너스 x? 아 마이너스 1이구나. 자 극한 fx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자 이걸 풀으래. 그러면 왼쪽이 x에 루트에 이렇게 이제 써가지고 풀어야죠. 이거 분의 12x 마이너스 2다. 리미트 x는 무한대로 간다. 자 왼쪽 거를 먼저 풀어볼까요? 문제가 되는지 한번 확인하시고요. 무한대로 가는데 차수가 맞는데 이거 잠깐만 무한대 말해서 무한대 꼴이네.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유리화를 통해서 뭐를 해줘야 돼?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꼴로 풀어줘야 돼. 그래서 제곱 마이너스 제곱 하시고요. 네, 그럼 x제곱 4x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x제곱 빼고 이렇게 그 다음에 12x 마이너스 2 한 다음에 위로 다 올라가야 돼. 이렇게 번거롭지만 열심히 다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x제곱은 사라졌고요. 여기 x랑 4x만 남았어요. 여기 12x 마이너스 2 보이죠? 여기 x 보이고요. 그래서 위아래를 뭐 해줘? 나누기 x 나누기 x를 해주시면 되죠. 따라서 1 곱하기 4분의 12 곱하기 1 더하기 1이다. 이렇게 됩니다. 얘 보시면 되고요. 얘 보시면 되고 얘랑 얘를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른쪽은 솔직히 말해서 해보나 마나 얘랑 똑같아요. 네, 이런 문제는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굳이 오른쪽도 할 필요는 없다. 그냥 값이 같다 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를 하기 전에 조금 어려운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이것도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 아까 극한의 성질이 있었잖아. 그지? 덧셈도 되고 뺄셈도 되고 곱셈도 되고 나눗셈도 된다. 근데 나누기 할 때 조심할 건 0이 아니다를 조심해라. 그게 이렇게 했었죠. 근데 그거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요. 꼭 수렴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수렴하는데 하나가 안 돼. 그럼 안 될 수도 있어. 그런 건 안 되는 거야. 그런 건 안 되는 거야. 자, 우리 아까 지금 대소관계 했었잖아요. 자, 뭐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나왔어. 참거짓을 따지래.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hx에서 gx를 뺐더니 0이 되었대요. 응? 0이 되었대. 그러면서 아까 같이 gx와 fx는 h 사이에 있대.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는 수렴하냐? 라고 물어봤어. 이렇게 물어봤다고. 자, 이게 이게 끝이에요. 이게 조건이 끝이야. 왠지 그럴싸하죠? 왠지 맞는 것 같지? 아니, 왜냐면, 그래, 그 얘기하면 되겠죠? 자,
틀렸거든요? 노. 틀렸다고.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둘이 빼서 0이라고 해가지고, 응? 뭐라 쓴 거야? 같은 게 아니에요. 자, 지금 hx, gx가 수렴한다는 얘기가 없죠? 전혀 없잖아. 그러니까 수렴한다는 얘기가 있으면 맞아. 같은 게 맞다고. 왜냐면 더하기 빼기 가능한 거니까 쪼개기도 되고 다 된다고 했잖아. 근데 수렴한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이 둘이 같은 게 아니야. 그러면 아까처럼 같아야만 이 같은 값으로 가는 거니까 얘가 수렴하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통째로 0이 된다고 해서 같다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둘 다 뭐가 있어야 돼? 수렴 조건이 있어야 돼. 그게 극한의 성질의 기본 전제되는 조건이야.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래. 자, 거의 외워도 됩니다. 자, fx 더하기 gx 또는 빼기 gx가 수렴을 한대. 그러면 무조건 f 또는 gx가 수렴한다는 틀렸어요. 네. 이것도 틀렸어요. 방금 얘기한 대로 더하기 빼기가 수렴하는 거지 따로따로 수렴 안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로 할게요.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x분의 1하고요. x 마이너스 x분의 1 한번 생각해 볼래? 자, 내가 여기서 리미트 x를 무한대로 한번 보내볼까요? 자, 둘이 뭐 빼볼까요? 자, 이렇게 빼보자. 그러면 얘는 어디로 가? x분의 2로 가죠? 리미트 하죠? 몇으로 가요? 0으로 수렴하죠? 맞지? 자, 그럼 따로따로 한번 봐봐. 얘 어때? 얘랑 얘는 각각 수렴하니? 딱 봐도 수렴 안 하죠? 계속 커지고 있고 계속 커지고 뒤에는 0으로 사라졌잖아. 안 하잖아.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단적인 예가 있는 거지 반례를 계속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자, 그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결론은 뭐냐면 따로따로 수렴하는 애들은 니네 맘대로 해. 막 해도 돼. 나눌 때만 조심하고. 그런데 합쳐진 애들은요 맘대로 쪼개면 안 됩니다. 그게 핵심이야. 합쳐진 애들을 맘대로 쪼개면 안 돼. 이렇게 합쳐진 애들을 맘대로 쪼개가지고 같네 이런 짓 하면 안 된다고. 곱하기도 마찬가지. fx 곱하기 gx가 수렴하는데요 따로따로 뭐 어떻게 할 수 있냐? 안 돼. 안 된다고. 그런 거. 나누기도 마찬가지. 안 돼. 그래서 합쳐진 애들을 맘대로 쪼개면 안 된다. 딱 그것만 일단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 얘들아. 수렴한다는 전제 조건이 안 깔려 있으면. 하여튼 그 조건을 좀 잘 생각을 하시고요. 근데 있잖아. 또 참 안타깝지만 근데 이런 건 괜찮아. 이런 건 괜찮지. 봐봐. fx가 수렴한데 수렴한데 그럼 fx 더하기 gx도 수렴한데 이렇게 써있어. 그러면 gx는 수렴합니까? 라고 물어봤어. 이건 맞죠. 왜? 이거 빼면 되잖아. 둘이 수렴한 애들끼리 뺄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 조건이 없다. 그러면 무조건 안 된다고. 이렇게 이 얘기 하는 거야. 그래서 합쳐진 애들은 마음대로 쪼개면 안 된다. 그래서 뭔가 다른 게 들어와서 연산이 하거나 그렇게 되는 거야. 또 단골로 나오는 게 딱 한 가지 마지막으로만. 자, 단골로 나오는 게 딱 이거야. fx 수렴한대. 얘 수렴해. 그리고 뭐 수렴할까? 뭐 수렴한다고 그럴까? gx분의 fx 수렴해요. 얘 수렴한대. 그러면 여기서 gx가 수렴하냐 물어봤어. 이걸 물어봤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수렴한 애들끼리 뭔가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gx 한번 만들어 볼래? 어떻게 만들지? 얘를 뒤집어서, 다시 말하면 이거 뒤집어서 곱하면 얘 만들어지죠. 그렇잖아. 그렇게 우리 수렴한 애들끼리 뭘 할 수 있잖아. 그럼 이걸 딱 뒤집어서 곱하는 순간, 뒤집어서 곱하는 순간 문제점이 하나 생기거든. 바로 fx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 그래야 gx가 튀어나오게 되는 거야. 근데 그 조건을 안 주면 틀린 겁니다, 이거. 근데 얘 수렴하고 얘 수렴한대. 자, 이렇게 써 있으면 얘는 돼. 왜냐면 애초에 분수를 썼단 얘기는 얘는 0이 아닌 걸 다룬 거거든, 애초에. 그러니까 얘도 애초에 0이 아닌 거기 때문에 그냥 곱해버리면
gx가 나오잖아. 그럼 이건 괜찮은 거야. 뒤집을 때만 문제가 되는 거라고. 그냥 곱하는 건 상관없어. 애초에 수렴한 애들끼리 할 수 있으니까.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합쳐진 애들은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나눌 때는 0 조심하세요. 네, 그거 딱.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될 수 없다. 아까 대소관계 간단했죠? 같은 값 가고 같은 값 가운데 같은 값 가는 거라 했잖아. 근데 뺀다고 해서 무조건 같은 값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될 수 없다. 이런 개념을 좀 이해하시고요. 성질을 좀 봤으면 좋겠어. 참거지 문제를 많이 물어봅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네 고생하셨고요. 좀 할 얘기가 많았는데 솔직히 더 할 얘기가 많아. 더 할 얘기가 너무 많아 진짜. 뭐 이것도 풀어볼 줄 알아야 되고 저것도 풀어볼 줄 알아야 되고 진짜 풀어볼 줄 아는 게 너무 많은데 일단 극한 의미 잘 생각하시고요. 따라가는 거 가까이 가는 거 잘 보시고요. 네. 대입하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나머지 형태꼴도 어떻게 푸는지 그런 것도 좀 한번 보시고 어쩔 수 없어. 숙제가 많을 수밖에 없어. 좀 약한 학생들은 다시 말하지만 개념서 한번 좀 꼭 좀 읽어보시고요. 인강이라도 좀 스킵하면서라도 빠른 배속으로라도 좀 빨리 들으면서 아 그때 선생님이 뭔 얘기 한 거구나 뭐 그런 것도 좀 한 번씩 생각하고 문제 푸는 그런 방법들도 한 번씩 좀 보시고요. 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엔제가 몇 문제나 되니? 엔제 혹시 한번 배울래? 엔제가 몇 문제나 될까? 아, 엔제 복사를 안 해줬구나. 엔제 답지를 복사를 안 해줬네.